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6주차 2차 질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다항식의 기하성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실제로 다항식이 언제 기하인지 판별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되짚어 보면요. 먼저 기하다항식의 뜻, 가약다항식의 뜻을 살폈습니다. 기하다항식이란 그것의 약수가 단원이거나 동반원인 거고요. 가약다항식은 그것이 두 개의 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분해될 때를 가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하다항식일 때의 상환과 가약다항식일 때의 상환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기하다항식일 때의 상환은 체가 되고요. 가약다항식의 상환은 정역조차 되지 못하는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하게 정수계수 다항식들의 기하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리수계수이면 정확하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계수 기하다항식의 판별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우스의 도움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의 증명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기하다항식인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요. 아인슈타인 판정법이라고 해서 계수의 특정한 정수 특징이 있으면 그때는 기하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수정리를 다시 한번 더 정수계수에서 생각하는 인수정리요. 그걸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수계수 다항식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정수계수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내려가요. AN, XN, A0까지요. 그랬을 때 가정이 이것이 유리수근을 가져요. 물론 분자분모를 기하분수로 써주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지면 최소한 뭐죠? 분모는 AN의 약수고 분자는 뭐요? A0의 약수가 돼야 된답니다. 특별히 최고차항이 1인 경우요. 혹은 마이너스 1. 최고차항이 1인 경우를 모닉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차항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보시면 이게 1이니까요. 소위 말해서 이 분모가 얼마가 된다고요? 1이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수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정수근이 된다는 거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양변의 P의 N 거듭제곱을 곱하면 (0이) 되겠죠.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상수항을 이항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Q는 하나 있을 테니까요. 더하기 빼기 A0 P의 N승이죠. 만약에 최고차항을 이항해서 쳐다보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를 하나 묶어내고요. P는 하나는 있겠죠. N-1차니까요. 이거고 마이너스 Q의 N 거듭제곱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정수에서 나오는 성질이요. 지금 P의 N 거듭제곱하고 Q는요. 서로 소잖아요. 맞죠? 따라서 Q는 필연적으로 뭐에 약수해야 돼요? 마이너스 A0에 약수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은 단원이니까요. Q는 A0에 약수해야 됩니다. 예, 같은 요령으로 P하고 Q의 N 거듭제곱도 서로 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 AN은요. P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예.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수계수 다항식에 대해서 유리수근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뭐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뭐다? 최고차항분의 뭐예요? 상수, 최저차항의 개수의 비율을 비교해서 그것이 근이다라고 하는 필요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요. 가우스의 도움 정리인데요. 명제의 기수라는 요령을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계수 다항식 환의 원소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ED가 아니에요. 맞죠? 정확히 말하면 PID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역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역이니까 그것의 다항식 환도 정역이 되겠습니다. 0이 아닌 걸 곱하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다항식을 곱하면 0이 아닌 다항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fx를 잠시 유리계수 다항식 환에도 쳐다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차수가 mn인 유리계수 다항식의 곱으로 만약에 표시될 그 필요충분 조건은 다름 아니라 개수가 지금 유리수니까 정수가 아닌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같은 차수의 뭐요? 정수계수 다항식환으로 표시되는 것과 동등하답니다. 예, 차수가 불변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차수가 mn인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정수계수 다항식은 유리수계수 다항식이잖아요.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반대 방향이요. 충분 조건이요. 지금 fx가 gx, hx고요. g의 차수가 m이고요. hx의 차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 뭐냐면요. g의 모든 개수의 분모 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수를 C라고 하고요. H의 분모의 개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D라고 합시다. 예. 물론 개수들은 기하분수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 양변에다가 CFX CDFX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C와 D가 최소 공배수니까요. CGX랑 DHX는 이제 정수계수 다항식환이죠. 이럴 때 물론 이때 차수도 보시면요. 이거의 차수나 GX의 차수는 같죠. 왜냐하면 정역이니까요. 맞죠? 최고차항이 지워지지 않죠. 같은 요령으로 차수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C 곱하기 D의 각각의 인수가 이 우변에 있는 둘 중 하나의 약수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클레임 모든 인수요. CD에 이거이면 그러면 P는 CGX의 약수이거나 개수의 약수입니다. P는 DHX의 약수가 된답니다. 이걸 클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수가 된다면 CDX의 인수가 있을 때마다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여기 놔두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정수계수 다항식이니까 차수는 바뀌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인수를 양변에 다 나누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뭐가 남아요? 1이 남겠죠? 그럼 결국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분해한 거죠. 증명은요. 귀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인수의 인수의 개수에 대한 귀납법입니다. 중복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P제곱 Q라고 했을 때 P를 2번 귀납법 쓰는 겁니다. 개수에 대한 거예요. 만약에 CD의 소인수의 개수가 0이었어요. 그 말은 C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이 fx는 그냥 이게 1이니까요. 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분해된 거죠. 따라서 충분 조건의 증명이 끝났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만약에 P가 CD의 소인수다 이랬을 때 하나 줄이려고 합니다. CD는 P 곱하기 T인데 T가 정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이 CDFX의 개수는 몽땅 다 P의 배수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but 제 교재에 도움 정리 2.6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요 개수인데 지금 이 CDFX가 C의 GX, D의 HX였는데요. 도움 정리 2.6에 따르면 이게 P의 배수면 이것의 모든 개수의 배수이거나 이것의 모든 개수의 배수가 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앞에 거라고 얘기해 봅시다. 즉 CGX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개수가 전부 P의 배수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KX가 정수 개수로 써요. 이렇게. 그랬을 때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TFX는 PKX의 DHX 이렇게 해요. 그런데 P는 지금 소인수니까 0이 아니고 정역에서 하는 얘기니까 TFX는 뭐라고요? KX의 DHX입니다. 이제 요 식을 쳐다보면 귀납법 가정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의 차수는요. 여전히 몇 차?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M차니까 이것도 M차예요. 따라서 얘도 M차가 되죠. 그리고 얘를 보시면 여전히 이거는 N차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요거요. 이때 바로 요거요. T에 있는 P의 소인수의 개수는요. CD에 있는 것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CD는 P 곱하기 T 꼴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P의 소인수의 개수가 CD의 소인수의 개수보다는 하나 더 작겠죠. 맞죠? 따라서 여기가 P의 소인수의 개수는 CD의 소인수의 개수보다 작죠. 맞죠? 따라서 귀납법 가정을 쓰게 되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fx는 결국은 클레임이 저희가 이거 했었죠. P는 요거의 약수거나 요거의 약수라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게 요 소인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의 약수거나 요거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예. 전체 소인수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CD의 소인수의 개수는 T의 소인수의 개수보다 더 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증명이 끝났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fx는 뭘로요? 정수개수 다항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같은 차수로요.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요 도움정리 2.6에 대한 거는요. 아인슈타인 판정법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라서요. 여러분들 직접 숙제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가우스의 도움 정리는요. 정수개수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개수 다항식에 대해서 잠시 유리개수 다항식으로 이해했을 때 차수가 m과 n인 유리개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돼요. 즉 기하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죠. 가야긴 상황을. 그랬을 때 그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다시 정수개수인데 같은 형태의 차수인 거로 분해되는 걸로 말할 수 있답니다. 예.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조건은 정수개수 다항식이면 유리개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자명한 경우고요. 반대로 유리개수 다항식일 때 그것을 정수개수 다항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지금 귀납법으로 증명했어요. 증명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 각각의 분모의 개수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서 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좌변에 있는 요것에 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의 약수거나 이것의 약수인 것을 보여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요 P 하나 인수 소인수가 이걸 나누게 되는 걸 양변에 나누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테니까 귀납법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 클레임, 요거의 약수이거나 요거의 약수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정확히 양변에서 P를 나누면 요걸 나누게 되는 걸 생각하면 뭐 결국은 다 정수계수인 걸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fx가 2x 4제곱에서 12까지 됐어요. 그럴 때 이것을 실제로 유리계수 내에서 인수분해해요. 물론 이건 정수계수 다항식인데요. 유리계수 내에서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더래요. 그랬을 때 이 fx는 차수를 바꾸지 않은 채, 즉 1차, 1차, 2차인데 차수를 바꾸지 않은 채 정수계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이렇게요.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2 있죠. 그거랑 여기 전체를 나누고 있는 소인수 2를 뒤에 걸 앞으로 곱해주는 그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일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도움정리 2.6은 다시 한 번 더 명제만 서술해 보겠습니다. 정수계수 다항식이에요. 3개가. 그리고 fx가 다음과 같이 2개로 분해돼요. 그럴 때 fx의 모든 계수가 p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 fx는 이 p는 여기에 있는 계수를 다 나누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계수들을 다 나눈답니다. 핵심은 모든 계수를 동시에 나눈다는 이 파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문제 적용에서는 가우스 도움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가우스 도움 정리에 의하면 정수계수 다항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항식을 유리계수 다항식 하나에서 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더 낮은 차수인 걸로 곱해져요. 즉 가약이에요. 1차 이상인 걸로. 그러면 이 같은 차수를 유지한 채 어디에서도 정수계수 다항식 환에서도 여전히 분해가 될 테니까요. 정확히 어떤 다항식으로 분해될지 모르지만 차수가 같은 형태로 분해될 테니까 여전히 뭐다? 가약이에요. 가약이라는 말은 단원도 아니고 동반원도 아닌 걸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역으로 만약에 fx가 gx의 가약이라면 당연히 이 계수가 정수계수니까 분해한 것이 유리수겠죠. 따라서 유리수에서도 가약이 돼요. 그렇죠? 앞으로를 위해서 좀 우리 다항식환에서 얘기들에서는 조금 더 말을 좀 줄여 쓰겠습니다.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fx가 다항식환 rx에서 기약이거나 가약이라는 말은 fx가 어디에서 r 위에서 기약이나 가약 다항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r 위에서라는 말은 가끔 슬러시 기호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fx가 앞에 문제 요지는 정수계수 다항식환에서 뭐다? mn차로 분해될 필요충분 조건은 그것을 유리수 위에서 생각했을 때 mn차로 쪼개지는 것이다가 가우스의 도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우스 도움 정리 이용한 예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x 4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은 기약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약이라면 얘네 두 개가 1차 이상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수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최고차항분의 1차항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이게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으니 쪼개질 수 있는 거는 2차 이상으로 쪼개져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2차 이상인데 총 4차니까 정확히 2차여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따라서 fx가 가약이면 이 두 개가 2차예요. 그런데 가우스 도움 정리에 따르면 여기 계수가 전부 정수니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수계수 다항식의 순서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개를 해보면 최고차항은 뭐예요? KL은 1이죠. 여기서 따라서 이게 1이에요. 같은 요령으로 나머지의 양변의 개수들을 다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가지고 BD도 1이니까 가능성이 BD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C제곱은 3하고 7이에요. 그런데 C제곱은 3하고 7인데 이거는 정수에서는 없죠. 따라서 처음 가정인 fx가 여기에서 기하기라고 했던 것은 모순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도움 정리가 말해주는 바는 요 K, A, B, L, C, D가 정확히 유리계수로 설정할 필요 없이 정수계수로 설정해줘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다음은 기하다항식인 걸 확인하는 것 중에 충분 조건을 한번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수계수 다항식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다음과 같이 AN, AN-1, A0예요. 그럴 때 상수항부터 출발해서 전부 다 뭐예요? P의 배수예요. 개수가. 그리고 최고차항은 P의 배수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상수항은 P제곱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fx는 어디에서? 유리계수 다항식 환 오버 Q에서 기하기라고 주장할 수 있답니다. 예, 증명은요. 계수 비교법을 쓰는 거라서 일반적인 경우를 다룰 거 없이 특별한 경우를 다루면 되겠습니다. 지금 fx가 q 위에서 가약이라고 해서 모순을 끌어내겠습니다. 여기서 가약이라는 말은 정확히 fx는 가우스 도움 정리에 의해서 정수계수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약이에요. 따라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fx를 7차 다항식으로 설정할게요. x의 7차예요. 그 다음에 gx를요 4차 다항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요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hx는 그러면 3차 다항식으로 쓸 수 있겠죠. C0. 그랬을 때 예, 먼저 P는 A0의 약수고 P제곱은 아니에요. A0. 약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A0는 개수를 전개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P는 B0의 약수이지만 P는 이건 아니에요. C0. 이렇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P는 최고차항은 못 나누죠. 가정에 의해서. 그런데 최고차항은 요거 곱이잖아요. 따라서 B4, C3니까요. 이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못 나눠요. 이렇게요. 이랬을 때 가정을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B0, B1, B2, B4 중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여기 B0는 P의 배수니까 최초로 P의 배수가 아닌 것이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그렇고요. P의 배수고 P의 배수고 이때 P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B3가요. 그랬을 때 뭘 비교하냐면요. 전개해서 코시곱을 해가지고 3차식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하는 거는 B0, C3, B1, C2, B2, C1, B3, C0 이렇게 써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컴패리전을 해보면 모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B0 요거요. 지금 B3가 P의 배수가 아니고요. C0도 P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는 P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B0나 B1이나 B2는 다 뭐예요? P의 배수예요. 가정에 의해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A3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의하면 뭐라고 했었죠? P의 배수죠. 최고차항이
아닌 거잖아요. 맞죠? 요거에 의해서요. 따라서 P의 배수, P의 배수인데 얘는 P의 배수가 아니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가정했던 거요. 아예 처음부터 fx가 q 위에서 가약이라고 하는 요 말이 모순이 되겠습니다. 예, 아인슈타인 판정법은요. 실제로 계수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an부터 a0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거를 순서를 뒤집어서 a0, a1, an까지 써져 있어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다항식은 본래 있던 다항식에 역수를 넣고 xn을 곱하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fx가 가약이라서 uv요. 이것의 차수는 m이고요. 이것의 차수는 n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계수의 순서를 뒤집은 것은 마찬가지로 이건데 이것은 정확히 여기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요거는 잘 들여다보면 요게 분모가 x분의 1이지만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xm을 곱하게 되면 이건 다항식이 돼요. 맞죠? 이거 차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k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항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fx가 가약이면 바로 순서를 뒤집어 온 것도 가약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요령으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계수의 순서를 뒤집은 것과 기하성이 일치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요때 이게 P의 배수 올라가다가 요것이 P의 배수가 아닌 거랑 요것이 P의 제곱배수가 아닌 걸 생각하는 이 문제는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P의 배수 여기까지 P의 배수고 이건 P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것은 P의 제곱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럴 때도 뭐다? 이 다항식은 Q 위에서 기하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성질 때문에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차 다항식이면요. 기하기인지 가약인지 확인하는 건 사실 좀 방대합니다. 찬찬히 나아가 보면 1차, 6차 쪼개지느냐 12의 약수들에 대해서 다 대입해 봐야 되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죠. 2차, 5차, 3차, 4차, 4차, 3차 이렇게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계수를 보시게 되면 12, 15, 3, 9가요. 뭐의 배수예요? 3의 배수예요. 뿐만 아니라 12는 9의 배수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뭐다?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Q 위에서 기하기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6, 마이너스 15, 3, 마이너스 9, 12는 모두 다 뭐예요? 3의 배수예요. 하지만 12는 뭐예요? 9의 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17차 다항식도 뭐다? 기하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로 이게 기하기인 걸 확인하는 거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17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쪼개질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의의 소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써진 것도 정수계수 다항식에서 기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유리수 계수에서 기하하고 같다고 했었죠. 가우스 도움 정리해서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상수항이 P의 배수예요. 나머지 최고차항 이전에는 전부 다 0도 P의 배수잖아요. 그런데 이 P는 P의 제곱배수는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기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X의 4승 더하기 7은 뭐다? 기하기예요. X의 5승 마이너스 2는 기하기예요. X의 6승 마이너스 2도 기하기예요. 결코 자명한 얘기들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앞으로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생긴 다항식이에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거잖아요. 한개수가 p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다항식을 생각하면 이것은 뭐예요? 기하기래요. 뭘 때? 소수 p에 대해서요. 확인하는 거는요. 정확히 이것의 개수들은 전부 다 1이니까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 다항식에다가 x 플러스 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항식을 생각하면 공교롭게도 이 분모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연산을 해보면 이 분자의 이항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최고차항은 x-p인데요. 그 다음 차가 뭐예요? n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n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n 거듭자곱은 n choose k의 a의 k, b의 n-k, k는 0부터 n까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요 거듭제곱해야 되는 게 소수일 때는 아주 특별해요. 요 조합수가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p의 배수예요. 그도 그럴 것이 p 팩토리얼의 p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의 k 팩토리얼인데 k가 1, p 마이너스 1 이하면 여기 밑에 분모의 어느 하나도 p의 뭐가 돼요? p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게 소수니까요. 당연히 요 분자에 있는 p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p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요것들이 전부 다 p의 배수예요. 맨 마지막 상수항 보시면 이것은 p예요. p 제곱 배수는 아니에요. 따라서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학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다. 뭐냐면 x의 6승, x의 5승, 따따따, x 플러스 1은 기하학이에요.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 따따따, x 플러스 1은 기하학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p가 11일 때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p가 7일 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전히 바로 안 보여요. x 4제곱 플러스 1은 q에서 기하학이랍니다.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전개를 했을 때요. 정확하게 4차식 4x 세제곱, 6x 제곱, 4x 제곱 전부 짝수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기 상수항은 1이죠. 1을 더하면 2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최고차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2의 배수예요. 그런데 상수항은 2니까 4의 배수는 아니에요. 따라서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확히 기하학인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계수 다항식의 기하학성을 판별하는 걸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정수계수라고 했지만 유리계수 다항식인 경우에는 계수들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계수 다항식의 기하학성만 판별하면 돼요. 그런데 정수계수 기하학성을 판별하는 문제는 곧 뭐다? 일반적으로 힘들지만 가우스의 도움 정리나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활용하면 기하학인 걸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 기하학인 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 프로그램 예시를 하나 들고 다항식의 기하학성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